2025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33번 지문입니다. 이제 대단원이 슬슬 마무리가 될 준비가 됩니다. 오늘 정규 수업과 내일 보강 수업에서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제문은 다 써놓으셨을 겁니다. 불확실성은 상대적이면 목적에 맞게 달라진다인데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나머지 문장들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들고요. 첫 번째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조 잡고 가겠습니다. one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 있는가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대시 출동하게 되면서 makes가 나오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맞겠지만 선행사가 얘라면 make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makes가 되는 이유는 요 놈이 선행사가 되겠더라라는 거겠죠. 네, 이제 막 시작했어요. 또 다른 구조를 보게 되면 makes 목적어 형용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됐지요? 그리고 for members of 어쩌고 저쩌고 하고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 봤었을 때 이 친구 for members of the public까지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해석을 주어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거는 대중의 구성원들이라고 돼 있다면은 말이 많이 어색해져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사람들로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appreciate까지 오게 되고 결국의 구조는 여기서 끝나게 되면서 one이 주어로 뜨고 바로 is라는 동사가 어울리게 되는 구조인데 그 사이에 낀 것들이 너무 많았고 수일치 조심해야 되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조심해야 되는 덩어리라 구조 먼저 잡고 간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런 게 뭐냐면 만드는 것이래. 무엇을? 불확실성을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누구에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사람들이 뭐 하기에? 인식하기에 appreciate 감사하다라는 뜻 아니죠. 여기선 인식하다, 식별하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올게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됐어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불확실성을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는 is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격보어 대떴고요. 주제문으로 탁 박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불확실성을 인식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것들 중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중요성이. 무엇에?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relative 하더라 라는 이유더라. relative 상대적이냐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민아 33번 지문을 잘 이해하려면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이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정리하고 이 문장을 쉽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 문장 쉽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건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이기 때문이지 불확실성의 중요성, 즉 정의가 상대적이에요. 한 번 더 할게요. 불확실성의 정의가 상대적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예진아. 불확실성의 정의가 사람마다 달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불확실성의 정의가 상대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됐어요? 불확실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도대체 불확실성이 무엇이지? 라는 개념은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쭈어 볼게요. 진이가 빵을 되게 잘 굽거든요. 진이가 빵 구울 때 예를 들어서 베이킹소다 한 꼬집을 넣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 꼬집이 진이에게 한 꼬집과 저에게 한 꼬집과 세미에게 한 꼬집은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요. 뭐 티스푼으로 뭐 얼마를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티스푼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방에 있는 티스푼과 저희 집 주방에 있는 티스푼은 다르겠죠. 따라서 불확실성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소금 2꼬집이 뭐 요만큼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요만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의 정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됐죠? Take for example. 이제 여기서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Take the distance.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뭐와 뭐 사이의 거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1.49597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된대. 이거는 as measured. 자, 분사입니다. 측정이 된 거야. ing 아니지? 만약에 ing면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측정이 된 건데 한 지점에서 측정이 됐대. 1년 동안 한 지점에서 측정이 된 이 정도의 거리인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쭤볼게요. 예림아,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예요? 불확실한 수치예요? 정확한 수치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한 수치예요. 어떻죠? 제가 적어놨거든요.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49.597.870.7이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수치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정확한 수치냐 정확하지 않냐 사람마다 정확하다고 보는 게 다르니 한 번 더 불확실성의 정의가 서로 상대적입니다. 예림이는 이걸 정확하다고 봤고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이해됐죠? 불확실성이라는 건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this 이것은 뭐처럼 보여요? seem 뒤에 형용사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보면 안 되고 수미나 relatively를 넣어야지. 이건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 같다고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죠.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이런 수치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After all, 어찌되었든 using, 사용하는 것은 뭘 사용해? 6개의 의미 있는 숫자들을 사용하는 것. using 주어, 수일치 단수. 6개의 의미 있는 숫자들은 뭐예요? 6개의 의미 있는 숫자들 1, 4, 9, 5, 9, 7 6개의 유효한 숫자들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목적어 대생략됐고 내가 거리를 안다는 것이다. 내가 거리를 어떻게 알아? 이 말이 맞니? 내가 거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더라. 무엇에? 한 부분의 거리. 어느 정도? 한 100만 분의 1 정도나 아니면 그 정도? 100만 분의 1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거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은 아니죠, 사실.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닐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그러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글의 흐름 느낌 오시죠, 이제요?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치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라는 사람이 보자면 6개의 수치들을 사용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다음 숫자가 is uncertain, 불확실하다면 아까 얘기했나요? 1.49597 다음에 870.7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확실하지 않다면 콤마 댓 관계대명사입니까? 아니고 if의 콤마인 거예요. 주어입니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을 의미해요. 아, 다음 숫자가 안 나오면은 예음아 그건 불확실하다는 걸 의미한대. 뭐 하는데? 알 때에 있어서. 무엇을? 정확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됐죠? 갑자기 is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 목적어 대신 생략이 됐네. 제가 요거를 캐치를 못하고 갔네요. 이렇게 생략이 되면 캐치가 안 되죠. 그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정확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아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떠하더라? 더 크더라. 그러면 uncertainty 주어, is 동사.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방금처럼. 정확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아는 것의 불확실성이 더 크더라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뭐보다? 이런 거리보다. Between New York and Chicago. 뉴욕과 시카고 사이의 거리보다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아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크더라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뉴욕하고 시카고 사이는 1200k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리보다 다음 숫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더 불확실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의 정의가 상대적이라는 거는 태양과 예시, 지구 사이의 거리가 나왔어요. 1.49597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정확성이 띄지 않죠. 다음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아까 예림이가 저를 잘 도와줬다니까요. 예림이는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봤지만 저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소금 두 꼬집을 드세요. 빵에다가. 그러면 두 꼬집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주제문인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나왔어요? 첫 번째 주제문의 소재를 보면 불확실성은 상대적이며 여기까지 나온 거고 두 번째 소재에서 목적에 맞게 달라진다가 나올 거예요. whether or not으로 시작합니다. 문장이 주어의 개념 같아요. 요만큼이 주어고 수일치는 단수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 whether요. 수이나 if로 바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애초에 안 됩니다.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가능하니 if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뭐인지 아닌지 그렇게 인용된 수치가 거기에서 인용된 숫자가 아까 인용된 거는 1.49597 이렇게 나와서 썼나요? 이렇게 인용된 수치가 아이고 내가 이 문장을 안 읽어서 그래. 미안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요렇게 동사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인용된 수치가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라는 것은 그러므로 depends on 합니다. 자, 좀 이따가 빨간 펜 방금 바꿔보세요. 이렇게 인용된 숫자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라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빨간 펜. What I'm intending to do with it. 자, 이게 목적이거든요. 원래 비동사 intending to 부정사 하면은 뭐뭐 하려는 의도를 갖다인데요.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인용된 수치가 정확한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된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수치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대. 즉 여기가 목적이 되는 거네. 그러면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1.49597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를 정확하다고 볼지 정확하지 않다고 볼지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신경 써 오로지 무엇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What minute 몇 분에 태양이 뜰 것인가? 내일 태양이 몇 분에 뜰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인용된 수치는 여기에서 인용된 수치는 1.49597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 라는 수치는 괜찮아. 왜? 아니 생각해 봐봐. 예진아,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태양이 뜨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해요. 뭐 하는 것을 원해요? 보내는 것을 원해요. 무엇을? satellite 또 나왔네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을 보내고 싶어. 뭐 하는? 자, orbit 외울게요. 꼭 외웁니다. 궤도를 돌다 라는 뜻입니다. 꼭 외우세요.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보내는 걸 원하나요? 인공위성을 보낼 거예요. 뭐 하는 위성?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을 보낼 거야. 근데 어디에서 궤도를 도는데? 계속 쭉 들어오면 되지. Just above. 그냥 위에서. 태양 위에서 궤도를 빙빙 도는 인공위성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그러나 내가 태양 위에서 궤도를 뱅뱅뱅 도는 인공위성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알아야만 하겠지.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어. 거리들을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쭈어 볼게요. 또 지금 인공위성을 우주 위로 보낼 겁니다. 태양 위에서 빙빙 돌 수 있도록요.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1.49597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 라는 수치는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쌤이야? 정확하지 않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주 위로 인공위성을 보내게 되면 근소한 차이가 생겨도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볼 때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목적에 맞게 달라진다라는 거는 두 번째 소재였던 거예요. 소금 한 꼬집을 집어넣으세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계란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만큼을 집어넣는 건 아니겠죠? 조금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원장님께 혹시 제가 지금 영상 돌리고 있어요. 네네네네. 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거고 목적에 맞게 달라질 겁니다. 33번 지문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34번 지문입니다. 쉽네요. 34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만들 때 화석연료 사용은 불가피하다. 되게 역설적으로 저는 봤는데요. 주제문도 약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해요. 그럼 화석연료 사용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만들 때요.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 사용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 석유, 우리 이제 그거 쓰지 말자. 지구온난화 심하다. 대체 에너지 사용하자 라고 할 때조차도 우리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문 쉽습니다. 첫 번째, RH라는 사람은 미국의 기자거든? 어쨌든 리처드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엇을? 목적어 that 하고 구조를 다시 한번 끊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목적어 that 다음에 in부터 시작해서 warming까지 묶어보게 되면 전치사, 명사, 부사 덩어리로 묶여 있고 대세 주어 동사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안하게 해석하실 때 여길 중점적으로 다시 봐볼게요. 리차드 씨는 이렇게 말해요. 뭐 할 때, ing, 뭐 할 때, 만들려고 할 때. 무엇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왜?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하다라고 주장한대요. 우리가 어떠하대요? 우리가 실제로는 involved in 하더라. 비동사 involved in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뭐뭐에 포함되다, 관련되다, 연루되다 별 뜻이 다 있죠. 우리는 실제로 관여하는 거예요. 어디에? one of 복수명사 한 가지 활동에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뭐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프로젝트들 중 한 가지에 참여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프로젝트들 중 한 가지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대로 이해만 하면 돼요. 여쭤볼게요. 예음아, 지금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반 시설로 다 대체를 할 거란 말이지.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들 쓸 수 있을까요, 예음아? 못 쓰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들은 경유나 휘발유, 석유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수빈이한테 여쭤볼게요. 기존에 사용하던 공장들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없죠. 석탄 기반이다 보니까는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변화 프로젝트들 중 한 가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요즘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말에 좀 어폐가 있었죠. In addition to 한 단어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In addition to입니다. to 빠지면은 접속 부사의 개념이라서 동사를 끌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영향 끼칩니다. to 없으면 동사 나와야 되는 접속 부사입니다. 요놈 전치사입니다. 뭐뭐 외에도 전치사예요. 동사에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to 없으면 동사 나와야 되는 거고요. 뭐뭐 외에도라는 거 beside라는 친구도 있죠. 됐죠? to 있어야 돼요. 조심하세요. 전치사 to 있어야 됩니다. 뭐 외에도 솔라 패널스, 태양열 판넬과 윈드 터빈 외에도 이거 좀 이따 보여줄게. 이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반 시설이야. 태양열로 풍력으로 작동하는 솔라 패널과 윈드 터빈스 외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니? 만들어야만 해. 뭘? 대체 교통 시설도 만들어야 돼. 대체 교통 시설 뭐겠어?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 못 써요. 그리고 농업 절차들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대체 산업 과정들도 다시 만들어야 돼. 석탄, 석유에 기반한 공장들 다 갈아엎어야 돼. 태양열 패널스, 윈드 터빈 말고도 우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돼. 거대한 변화의 프로젝트들 중 하나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있잖아, 빨간 펜. 이러한 변화는 cannot happen. 일어날 수 없지. 자,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순수한 자동사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한 번 더 take place, occur. 딱 요렇게 있죠. 언제나 같이 움직입니다. 세 개는. 이러한 변화는 뭘 의미하고요? 대체 자동차 교통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농업 절차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산업 절차도 바꿔야 되는 이러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없이? fossil fuels, 화석연료. 이 뭐야? 석유. 석탄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봐봐봐. 이걸로 다 바꾸려면 또 석탄 써야 되는 거네.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막기는커녕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니? 화석연료 사용해야 되니까. 직접적인 사례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은 뭘 생산하지? 콘크리트 구조물들의 생산이라든지 일반적인 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철 요소들 됐죠? 의 생산이라는 것은 require amount of energy인가요?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That is only possible to produce with fossil energy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맞죠? 구조 잡고 갈게요. possible to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저거 인쇄기 언제 멈추냐? 제가 저기 조금 예민해갖고 내 지난번에도 국어쌤한테 그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해합시다. 어디까지 했죠? amount of은 많은이란 뜻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에너지지? 오로지 가능한 에너지. 뭐 하는데? 화석 에너지로만 생산 가능한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된다네. 어이구. 그럼 봐봐. 이런 걸 다 바꿔 치우려면은 콘크리트 구조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건물 만들려면요. 근데 그런 건물 만드는 건 화석 에너지로만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로 하다라는 건 결국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체 에너지 시설은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해요. 즉 화석 연료를 사용 안 하려고 대체 에너지 시설을 만드는데 그 대체 에너지 시설을 만드는데 화석을 또 쓰다 보면 화석 연료, 석탄이나 석유를 또 쓰게 되다 보면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열 판넬과 윈드 터빈은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게 대체 가능한 에너지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걸 만드는 데에도 화석연료가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다시 봐볼까요? 이제 생산은 태양열 판넬의 생산은 요구합니다. scarce. 이게 scarcely가 되면 이제 그 부정어가 있지만 희귀한, 희소성 있는 이란 뜻일 거예요. 희귀하고 비싼 minerals, 광물들을 요구합니다. 태양열 판넬을 만드는 것조차 굉장히 비싸고 희귀한 광물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주격관계대명사 must be pp. 어떻게 돼야만 하는 excavated네요. 원래 이게 능동이면은 발굴하다, 채굴하다인데요. 수동이니까 채굴돼야만 하는 비싼 물질들과 광물들과 희귀한 광물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아까 본 것처럼 태양열 패널을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채굴되어야만 하는 비싼 광물들이 필요로 해. 그런데 콤마 다시 이러한 상황은 또다시 요구하네. 분사구문 맞죠? 콤마 ing. 뭘? 화석연료의 사용을 요구한대요. 아, 이것조차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설을 만들기 위해 태양열을 사용하기 위한 건물조차도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네요. Thus, 따라서 지난번에 나왔었나요? 풍요 속의 역설, 더 플러스 비교급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우리가 push toward, 밀어붙일수록 그게 직역이고요. 다가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더 열심히 밀어붙일수록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에 밀어붙일수록 무슨 말이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추구할수록 the faster we have to use fossil 에너지네요. 다시 빨간 펜. 더 빨리 우리는 have to use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건설 과정에서 화석 에너지를 더 빨리 사용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것도 역설이네, 결국에는. 그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화석 연료가 든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향해서 열심히 다가갈수록 우리는 화석 연료를 더 빨리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This is not only 버들쏘입니다. 지난번에 다 하셔서 just merely simply는 엿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일 뿐만 아니라 not only 버들쏘 생략 가능하고요.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광물도 비싸다며. 뿐만 아니라 뒤에 걸 강조해 주지 뒤에 거 오히려 이러한 요소가 돼. undermine 하는 팩터, 요소가 된대. 현재 분사 맞나요? 직접 한번 적어볼게요. 원래 원형은 undermine이었을 겁니다. undermine 하게 되면은 손상시키다,
훼손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몰랐다면 아셔야 될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 undermining 같은 경우는 손상시키는, 훼손시키는 이게 직역입니다만 말이 또 딱딱해지니까 조금 바꿔서 나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힘겨운.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비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요소야. 조금 쉬워졌죠? 무엇이? 우리의 노력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요소지. To cut global emissions. 그러니까 cut, 자르다, 줄이다. 무엇을? 전 세계의 탄소 방출을. 원래 에미션이 방출인데 문맥상 탄소 방출이라고 할게요. 전 세계적인 탄소 방출을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과 관련해서 안 좋은 요소가 돼. 왜?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니 탄소 방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탄소 방출을 줄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안 좋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H라는 사람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엇을? 목적어 that the cost of building this new energy infrastructure가 is seldom counted 하더래. 비용은 어떤 비용? 건설하는데 비용은 무엇을?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건설하려는 비용. 한 번 더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비용은 어떠하더라? is seldom. 부정어 들어왔죠? 이건 여쭤봐야 되겠죠? 수인이 하나? hardly 하나 나왔어요. 또 그러시네 또. rarely. 진이가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이, 장난이 너무 심해요. 예진이 손가락 3개까지 접혀졌죠? 수민이? 맞아요. 배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barely. 하나 남았네?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여기 어디 있어? scarcely. 그렇지. 됐지?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 counted 보이죠? 요 카운트 잘 기억하세요. 39번 지문에서 또 나올 거니까요. 도덕성 지문에서 나올 겁니다. 보통 우리가 카운트 하면은 세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카운트 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카운트. 잘 안 보여요? 위에 적을게요. 미안해요. 카운트 하면은 세다라는 뜻도 있죠. 근데 카운트라고 말하면은 고려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39번 밑에서 2번째 문장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라는 분은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이런 대체 가능한 에너지 시설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더라? seldom 부정어 들어왔지 이제? 거의 뭐하지 않더라? 수동 거의 고려되지 않더라. 그 비용은 간과한다라는 거네, 수민아.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하는 걸 무시한대요. 무엇에 있어서? 전환 제한들에 있어서. 전환 제한은 뭐야, 누리야? 전환의 제한. 바꾸자. 기존 시설 쓰지 말고 새로운 대체 가능한 에너지 시설로 바꾸자라는 전환의 제한들에서는 화석연료 비용 고려하지 않고 있대. 이게 뭔가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오히려 이러한 전환의 제한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콤마 위치 오로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대요. 포커스 온이 뭉치게 되겠네요. 어디에만 주의를 기울여요? 에너지 공급 요구사항들. 즉 태양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태양열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공급의 요구 조건들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인가요? 거기에 앉아서만 쓸모없는 토론만 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태양열 에너지 그거 만드는데 화석연료 많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아, 뭐 그건 그때 가서 고려하고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 전환하는 제안에서는 자주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34번 마무리하고요. 35번으로 갑니다. 재미없는 지문이에요. 뻔할 뻔짜고요. 뭐 따로 정리할 것도 없고요. 주제 인공지능의 시작과 발전이에요. 평가원 지문은 항상 인공지능 얘기를 담아놔요. 그런데 이 소재는 저도 처음 봤어요. AI의 기원은 무엇인가? 저도 이건 처음 봐서 재밌게 읽고 싶었지만 별 재미는 없었습니다. 배우 뭔가 딱 느껴지는 뭐 그런 건 없어요. 풍요 속의 역사 이런 게 더 재밌었죠. 시작할게요. 인간은 4 centuries, 수세기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은 have dreamed of 한 단어, dream of, 꿈꿔왔습니다. 이런 기계들을 꿈꿔왔지. 자, 어떤 기계들? They could become intelligent, 주관대, 위치도 당연히 되겠네. 될 수 있는 기계들. 어떻게 되지? 똑똑해질 수 있는 기계들.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동사 병력이었구나. 1번 become, 2번 make에 걸려 있네요. could랑 병렬이 아니야, 쌤이야. made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지는 기계들, 그리고 만드는 기계들 하고 make decision을 보면 결정을 내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사람과 같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고 똑똑하게 될 수 있는 기계들을 꿈꾸어 왔대요. 수인이 기억나요? 사과 본문에서요. 체코 작가 로버티 기억하십니까? 그런 내용도 기억이 나겠네요. There have been myths. 뭐 신화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로봇들과 관련된 혹은 automatons. 처음 들어보죠? 오토의 느낌만 잡으면 돼. 자동 장치예요. 자동 장치와 관련된 신화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인공적인 존재들, 누군가 만든 것들, 이런 것과 관련된 신화도 참 많았습니다. since, 언제부터? 현재 완료 시제하고 다니는 계속적 용법이네. 뭐부터? 고대 그리스 시기부터, 옛날부터를 의미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인공적인 존재들, 자동장치들, 로봇과 관련된 신화들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도라 신화 알아요? 판도라 신화. 그 판도라가 누구냐면 콤마 후 방출했던, release 하면 풀어주다, 방출하다, 뭐 출시하다, 출판하다 뜻 많았죠? 방출했었대. 무엇을? ills를 방출했더라.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고요. 일하면은 bad와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나쁜 것들, 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쁜 것들이니까. 이 세상에다가 악이라는 것을 풀어주었던 판도라의 신화처럼 고대 그리스부터 인공적인 존재들, 자동장치, 로봇과 관련된 신화들은 참 많았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literature, 문학이라는 뜻이죠. 모르면 안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문학도요. Throughout history, 역사 내내, 역사 속에서, 역사 전반에 걸쳐 있던 이 문학이라는 것도 has dreamed of, 또 나왔네요. 꿈꿔왔습니다. 주어는 리라락쳐야 수빈아. 그래서 has로 맞추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역사 내내 문학이라는 것도 꿈꾸어 왔습니다. 어떤 걸? 만드는 걸 꿈꿔왔대. 뭘 만들어? 사람과 같은 창조물들, 생명체들, 그리고 생각하는
기계들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꾸어왔대. 예를 들어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처럼요. 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났어요. 어떻게 요약을 해볼래요? 첫 번째 파트는요. 간단하게.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들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 그게 로봇일 수도 있고 자동 장치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프랑켄슈타인은 워낙에 잘 아시는 그 주소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시체인가요? 그거를 덧붙여서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존재. 아마 이렇게 또 뭉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안 나온 겁니다. 기원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인간과 같이 결정을 내리는 똑똑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려고자 하는 내용이 나왔고,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올게요. 우리 역사로.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 씨는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여기는 되겠네. ask의 목적어니까 여기는 if로 바꿨을 수 있겠지만 5월 not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whether 5월 not은 가능하나 if 5월 not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뒤에 5월 not이 붙게 되면 그건 틀리더라. if만 쓸 수는 있지만 됐죠? 1950년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링 씨는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정말 이러한지 아닌지. 기계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기계들이 reason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유라고 해석하실 건가요? think, reason, could하고 어울리는 병렬 구조인데요. 추론하다 라는 동사도 있어요. 뭐 이성이라는 명사도 있긴 하지만 정말 기계들이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을까? 누구처럼? 사람처럼. 야, 기계들이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았어요. 자, 웨더의 역할은 여기서 끝. 됐죠? 여기서 끝. And then 그러고 나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렬 asked, developed입니다. 파란색을 기점으로 보시면 되죠. 웨더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왜요? To measure. 측정하다라는 뜻이죠. 측정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웨더. 지금 또 다른 웨더가 나오는데요. 그럼 똑같이 뭐뭐인지 아닌지인데요. 요거는 누구하고 병렬일까요? 일단은 웨더 하면 명사절의 개념부터 떠오르겠죠. 그럼 여기가 측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덩어리고 두 번째 덩어리가 나란히 병렬인 겁니다.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지 아닌지를 측정하기 위해서예요. 매저의 목적어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튜링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왜?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뭐뭐인지 아닌지 기계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autonomously? 자동적으로? 괜찮아? 자율적으로가 조금 더 이쁘겠지. 기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좀 이따가 이 튜링 테스트기 한번 볼 건데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 머리가 합쳐져도 그런 기계는 못 만들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기계의 지능과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만들어냈습니다. A few years later, S 있어야 되죠? 몇 년 후 MIT의 교수님이신 존 메카시라는 분은 코인드 했습니다. 선생님, 동전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코인이 동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코인의 동사는
용어를 붙이다, 용어를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일 때는요. 물론 동전이라는 뜻이 먼저 떠오를 수는 있지만요. 몇 년 후 MIT 교수님이신 존 맥카시는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용어? 우리한테 익숙한 인공지능, 한 번 더 수이나 AI. 그쵸? 우리한테 익숙한 AI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대요. 이러한 상황은 무엇이었죠? 콤마-ing, AI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건 대체한 거예요. 무엇을 대체했죠? 목적어, 예전에 사용되던 표현을 대체한 거래. 선생님,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표현을 썼는데요? 오토메타 스터디스라는 표현을 대체했었대. 우리 아까 오토메타라는 거는 아까 나왔던 오토메이톤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 기계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 자동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계였을 겁니다. 자동, 여러분 장치네요. 자동 기계 연구, 자동 장치 연구라고 불렸던 표현을 대체한 게 인공지능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지나 존 맥카시라는 분이 AI라는 용어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린 오늘날도 오토메이터 스터디스라고 불렀을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제 이분이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만드셨습니다. Since then, 그때부터. 그럼 그때부터라는 거는 이런 용어를 만드신 후부터겠죠? 그리고 뭐뭐부터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하고 또 어울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그때부터 인공지능은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죠? The study, 연구가 되었고 and practice, 행위가 되었습니다. 연습이라고 안 하고요. 행위, 무엇을?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s, 만드는, 똑똑한 기계들을 만드는 행위와 똑똑한 기계들을 만드는 연구가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똑똑한 기계의 연구,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행위가 되어 왔습니다. 똑똑한 기계들은 뭐고요? That are programmed to think like humans. 이번에 고2 선배들한테도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동사 프로그램드 투 부정사인데요. 그냥 직역해도 돼요. 뭐뭐로 프로그램화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데 이게 결국에는 designed,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그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편하게 하라고. 만들어진,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인텔리전트한 기계들은 뭔데요? 만들어진 기계들. 왜? 생각하도록. 누구처럼?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똑똑한 기계들을 만드는 연구와 행위. 이제 그게 AI 연구랍니다. 됐죠? AI는 결국에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설계된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연구와 행위가 되었대요. Endowed by, 아주 고급 단어 나왔어요. 아주 고급 단어입니다. 일단 과거 분사, ing 바꿀 수 없죠? by 명사 아니니까요. 원래 endow 하게 되면 그냥 주다예요. 그냥 주다. 조금 더 이씨 표현하면은 불어넣다. 조금 더 이씨 표현하면 부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냥 주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기계들은 뭐지? 받은 기계들. 됐니? 부여받은 기계들. 누구에 의해? 창조주들에 의해서 부여받았대. 이 창조주는 사람이겠죠? 기계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창조주들에 의해서 부여받았대요. 무엇을? reasoning, 추론과 learning, 학습을. 됐나요?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 볼까요? 이제 조금 길어서요. 존 맥카시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만드신 이후부터 인공지능은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연구와 행위가 되어 왔거든. 근데 그 똑똑한 기계들은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설계된 기계들인데 이런 기계들은 창조주, 즉 인간들로부터 추론하는 능력과 학습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들을 만드는 연구와 행위, 그게 AI였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소재를 알기 전까지에는 AI라는 거는 그냥 뭐 누구죠? 그 챗GPT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AI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추론하게 되는 연구 분야였던 거죠. 직접 한번 튜링 테스트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좌측 보시면은요. 저분이 튜링씨거든요. 저 기기가 목적이 뭐였었죠? 정말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오른쪽 보이십니까? 저분이 존 메카스입니다.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어요. 뒤에 있는 기계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런 기계들을 만들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슬슬 발전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기 좌측에 계신 앨런 씨가 계셨을 때는 오토메이톤 스터디라고 불렸었지만 이제 그 오른쪽 존 분이 등장하시고 나서 그 용어가 AI로 바뀌게 되었죠. 36번입니다. 사막거북이의 오줌에 대해서도 배우시네요. 그 어제 상국관에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PPT는 거기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파 같은 거를 이제 찾으려고 구글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 선생님, 그래서 에? 이거 컴퓨터 사용 못하게 해야 돼요. 막 그래요. 그래서 원래 학생들 사용 못하잖아. 왜 했더니 뭐 생기부 검색하려고 구글 열었는데 사막거북이의 오줌 누가 검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야. 제가 그랬더니 그 선배가 왜 사막거북이 오줌을 검색하시냐 해서 1학년 지문 때문에 미안해. 제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36번 지문은 사막거북이가 극한 사막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입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군지 알겠죠? 왜 사진을 먼저 보시게 되냐면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의 tortoise, tortoise? 이게 거북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거북이는 터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터틀 같은 경우에는 바다 생활이라는 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얘가 물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전혀 못 하겠죠. 이런 거북이를 본문에 나와 있는 tortoise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쉬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용 정리 잘 할게요. 이 문장은 사막거북이는 가지고 있다? 참 간단한 해결책을 갖고 있어. 뭐 하는데? coping with, cope with 하면은 deal with랑 똑같네요. 그냥 품사 맞춰서 썼어요. 유리야. 전치사 ing 맞춰서 썼습니다. cope with, deal with, 다루다, 대처하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막거북이는 참 간단한 해결책이 있죠. 뭐 하는데? 다루는데, 대처하는데, 무엇을? 죽음의 협곡이라는 극단적인 열기, 데스밸리의 뜨거운 열기에 대처하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대. 그게 뭔데? 그것은 그것을 피해요. 아이씨. 그것은 그것을 피합니다. 이게 만약에 it self였잖아요. 이게 만약에 it self면 제기대명사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self 표현을 붙여요. self를 붙이지 않았다는 건 여기 주어와 여기 목적어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것이 그것을 피한다. 자, 느낌으로 가볼까요? 느낌으로. 수민아, 여기서 it 누굴 가리킬까? 주어 it. 걔가 그걸 피한대. 거북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it은 사막 거북이에요. 그럼 사막 거북이가 그것을 피한대요. 그럼 느낌으로 다시 접근하자는 거예요. 느낌으로. 찐이야. 여기서의 it은 누굴 가리킬까요? 너무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열기라고 해도 되지만 데스밸리의 극단적인 열기,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기를 그냥 피하는 거래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거북이가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피하죠? 사막에 살면 피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The slow moving creature,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북이는 hibernate 합니다. 야, 확실히 어려워졌지, 어휘가. 이거 여러분 2학년 선배들 지금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동면하다. 2학년 선배들 시험 범위의 지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 동면은 잠이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거 몰라도 되고 동면하다라고 해석할게요.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생명체, 사막 거북이는 동면합니다. 뭐 동안? 겨울 동안에 동면해요. 지금 사막인데 겨울이 있어요? 뭐 사계절은 있나 보죠. 온도가 극단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기에는 동면하고요. and 그리고 stays in, 자동사 맞죠? 전치사 있어야 되고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에? 자신의 터널, 뭐 그냥 굴이라고 할까요? 은신처? 자신의 굴에 머물러 있습니다. For much of the summer. 아, 여름의 대부분 동안은 굴에 있대. 야, 생각해 봐봐. 겨울에는 동면을 하고요. 여름에는 그냥 굴 속에 처박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콤마 ing, 이건 뭘 의미해요? 목적어 that.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때? 이런 사람 부러워? It spends more than 90% of its life immobile. 이런 사람 부러워요? 뭘 의미합니까? 거북이가요. 쓴대요. more than 붙어있죠? 뭐 이상? 90% 이상을. 무엇에? 자신의 인생의 90% 이상을 움직이지 않은 채 보낸답니다. 모바일 하면은 무브랑 비슷하다고 보세요. 거북이는 자신의 인생의 90% 이상을 움직이지 않고 보낸대요. 거북이 평균 수명? 사막 거북이 평균 수명이 80년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80년의 90% 이상은 대략 몇 년인가요? 몇 년? 72년? 우리가 우리 이런 건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자, 10%면은 8이겠죠? 자, 동계산 문제처럼 8 곱하기 8 곱하기 9, 72, 그치? 그럼 72년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네. 와, 대박이다. 굴 속에 처박혀 있고 겨울 되면 잠자고. 어때? 서연이 이런 사람 부러워요? 실제로 이 사막 거북이는 일반적으로 오로지 surfaces 하긴 합니다. 우리 얘 항상 명사로만 보다가 동사로 나온 거 처음 봤죠? 원래 이 surface라고 하면 표면이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사일 때는 표면으로 나오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면 안 외워요, 이런 거는요. surface가 표면. 그러면 이게 동사일 때는 표면으로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안 외워도 된다. 느낌으로 가셔도 된다. 물론 surface라는 단어 알았어야 됐겠죠. 뭐 이후에 소재 살살 나오네요. 뭐 한 후에 a good rain 후에. 제가 어하고 굿을 같이 묶어놨어요. 좋은 비.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어가 rain이랑 다닐 수도 없죠. 그래서 굿이요. 어하고 같이 나오면 많은, 충분한 이란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비가 아니에요. 충분한, a good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have a good money. 난 좋은 돈이 있어. 그게 아니라 난 돈 많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소재 나왔습니까? 충분한 비가 내리고 나서 표면으로 나온대요. 그러고 나서 뭘 말해? 비가 내리고 나서 거북이는 gets to work.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요. 거북이는 비가 오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할까요? 첫 번째, the tortoise. 이 사막 거북이는 stocks up on 한 단어 처리하세요. stock up on 저장하다, 비축하다입니다. 한 단어 처리하셔야 됩니다. on까지 있어야 돼요. 이 사막 거북이는 저장해요. 비축해요. 무엇을?
물을 저장합니다. 모함으로 by ing, 모함으로 식물들을 먹음으로써 물을 저장해요. 아, 식물 속에 수분이 있겠죠. 그걸 채워 넣는다라는 거겠네요. 그리고 모함으로 eating, digging, 병렬 구조 보라는 거였지. 팜으로써 뭘 파? 구멍들을 판대. 왜?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비를 모으기 위해서 구멍들을 파고 식물들을 먹음으로 물을 비축해 놓게 됩니다. 제가 사막거북이를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막거북이 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북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비가 내리게 되면은 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거북이가 굴을 더 판대요. 이런 식으로. 왜 파겠습니까? 비를 저장하기 위해서 굴을 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됐죠? 소재 나왔으니까 들어갑시다. 사막거북이가 거북위 아니죠? 거북이가 열기를 피하는 방법. 보통 겨울에는 동면을 하고 90%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 채로 남아있긴 하지만 비가 내리고 나서 수분을 저장합니다. 어떻게? 식물을 먹고 굴을 파면서 수분을 저장한대요. 거북이, 사막거북이가 선인장인가요? 선인장을 주식으로 먹는다고도 제가 봤거든요. 그 선인장 속에 수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을 몸속에 비축하고 물리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인 굴을 파내려 가면서 수분을 그렇게 보충하기도 한대요. But, 그러나 to stay supplied. 자동사 뒤에 형용사 붙였죠? 명사 들어오면 안 되긴 하지만 형용사는 가능하죠.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채로? 공급된,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럼 공급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쁘겠다. 공급되도록. 무엇이? 물로 공급이 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분을 유지한다라는 거네요. 뭐 동안에 extended hibernation. 거북이의 extended, 확장된, 즉 긴, 됐어요? 말 돌린 겁니다. 긴, 뭐 동안에? hibernation, 동면이겠죠? 그러나 거북이의 긴 동면 동안에 수분을 공급된 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게요. 동면한다 그랬었잖아요. 겨울 동안에요. 수분이 없으면 말라 죽을 수도 있죠. 긴 동면 동안에 물로 공급된 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파충류는, 사막거북이겠지? 사막거북이는 relies on, 의존합니다. depends on, 무엇에? 다른 무엇인가에 의존합니다. 아마 이 다른 무엇인가는 수분이 공급된 채로 머물도록 하는 용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무엇인가는 뭐죠? 거북이의 highly입니다. ly 빠지면 안 돼요. 매우 sophisticated한, 정교한 블레이더, 방광입니다. 원래 블레이더라는 건 주머니라는 뜻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분을 계속 공급한 채로 있기 위해서는 거북이는 또 다른 것에 의존한다네. 사막거북이의 방광을 살펴봅시다. 이 방광 역시도 수분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원문 표현에서는 객관적으로 잘 썼어요. 근데 이걸 방광 안에 뭐가 있겠니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 서연아, 방광 안에 뭐가 있어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소변이 있죠, 그쵸.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걸 활용한대요, 거북이가요. 좀 이따 볼게요. unlike, 뭐뭐처럼의 반대죠.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막 거북이의 방광은 act as, 뭐뭐로 작동한다. 뭐뭐의 역할을 한다. 사막 거북이의 방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홀딩 탱크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담아두는 수조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소변을 지금 담아두는 거겠죠. 콤마 ing, 분사구문,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즉 거북입니다. 사막 거북이가 to reabsorb, 재흡수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그치, 여기서 띄용해야지 이제, 그치? 뭘? 수분을 그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근데 진짜 그 물은 아닐 겁니다. 그쵸? 그걸 재흡수하도록 해준대요. 다시 어디로? 응? 자신의 신체로 그 수분을 좀 그렇죠. 재흡수하도록 해준답니다. 그래서 되게 정교한 방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광은 정교하지 못해서 이 재흡수는 못하지만 사막 거북이의 방광은 너무나 정교해서 다시 신체로 그거를 재흡수한다네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막 거북이는 can go a fully year라고 합니다. 가다라고 해석하기 십상이겠네요. 1년 내내 갑니다. 살아간다. 살아간다. 조금 이상한가? 1년 내내 생존할 수 있다는 어때요? survive? 아니면 아예 뭐 live 계열로 바꿔도 되겠죠. survive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이쁘겠네요. 놀라울 정도로 바다 거북이는, 사막 거북이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뭐 하지 않고 without 전치사 taking in 명사. take in 하면은 빨아들이다, 마시다 라는 뜻이 있죠. 무엇을? 신선한 물. 아니고요. 담수라고 해석해요. 담수. 그래서 담수도 뭔지 모르는데요. 민물 있잖아요. 민물. 소금 없는 것. 바닷물 아닌 거고. 호수나 강에 있는 담수. 이 민물을 at all, 전혀 섭취하지 않고도 1년 내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에럴은 부정어 강조인데요. 부정어가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뭐뭐 없이. 그래서 부정어랑 같이 묶여서 해석하면 되겠죠? 민물을 먹지 않고도 1년 내내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죠. and. 그리고 왜냐하면 이 바다 거북이의 방광이 어떻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사막 거북이의 생존에 방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park rangers, 공원 관리인들은 often remind visitors not to stop and help the slow movers across the road. 사막 거북이의 방광이 거북이의 생존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원 관리인들은 종종 상기시킨답니다. 누구에게? 방문객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병렬 구조 한번 보고 갈게요. Not to stop and help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부정이고 여기는 긍정이네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ot to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겹쳐버려서 보이니 수빈아? 겹쳐서 얘를 생략을 시켜버린 겁니다. 도와주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 관리인들은 종종 상기시킵니다. 방문객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그리고 도와주지 말라고 상기시켜준대요. 누구를? 느리게 움직이는 애들, 거북이, 사막 거북이를 돕지 못하도록 상기시킨대요. 뭐 하는 걸? across the road 하면은 길 건너편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길을 건너는 것입니다. 사막 거북이들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돕지 못하게 자주 상기시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소재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 방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방광은 일단
수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담아두는 수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광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어요? 여기 나와 있네. 수분을 신체로 재흡수시킬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의 수분은 방광 속에 있는 수분이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거고, 그게 다시 신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막 거북이 막 찾아봤다니까요. 저 이런 사례 실제로 제가 그 뉴스 기사로 읽었거든요. 사막 거북이 죽을 뻔했대. 왜냐면은 어떤 그 공원에 있는 그 저기 뭡니까, 관광객이라고 하죠. 관광객들이 길을 건너는데 거북이가 이렇게 엉금엉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멈춰서, 됐지? 멈춰서 거북이가 길을 건너는 걸 딱 도와주려고 했거든. 이런 말 나와 밑에. 거북이 들자마자 거북이가 오줌을 막 싸더래. 근데 이게 되게 끔찍한 거다. 왜냐면은 자신의 생명줄인 그것을 방광 내에서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막 거북이는 굴 속에서 말라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거북이 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막 거북이 말고 다른 거북이들도 마찬가지래. 그래서 거북이 드는 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거북이한테. 그게 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살 수가 없대. 난 유튜브에 검색도 해봤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거북이 오줌 싸는 게 나오더라고요. 검색해봐라. 딱 들면은요 막 싸요. 됐죠? 그 정도로 한번 해봤어요, 공부를. 다음 점. 거북이들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여긴 잡고 가자. so that. 요렇게. 중간에 딱 껴있어 버리는 거죠. 거북이들은 어떻게 돼요? so terrified. 너무 겁먹어요. 너무 scared 해요. 뭐 할 때? 사람들이 pick them up. 우리 pick up을 이어동사라고 불러요.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그럴 때 대명사는 그 사이에 나와야 됩니다. pick them up은 되지만 pick up them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거북이들을 들어 올릴 때, 됐어요? 거북이를 들어 올릴 때 너무나 겁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광을 비워버립니다. 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콤마 ing, 방광을 비우게 되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수분 저장물이라고 할까? 수분 저장물. 수분의 저장물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지. 비가 잘 안 올 텐데, 비 한번 딱 내리고 나서 식물에 있는 수분을 다 섭취를 해갖고 방광 속에 다 저장을 해놨는데, 거북이 위험하다, 내가 들어줘야지 하는 순간, 네, 방광이 열리게 되면서 저장물이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사막 거북이 박사들 되셨죠? 그래서 혹여나 그 동물원에서, 이거는 근데 다른 조그만 육지 거북이도 마찬가지던데요. 거북이에게 드는 행위 하시면은 거북이 죽이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36번이었어요. 어때요? 37번까지는 제가 한다 그랬죠? 지금 시간 1시 47분입니다. 시간 엄청 빠르지 않아? 그러니까 벌써 1시간이 넘어가면 시간 엄청 빠르지. 되게 빠르지? 마지막 오늘 저기 사막 거북이 한번 보시고 와, 그래요. 근데 그건 사진으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 영상을 캡처를 할까 하다가 그건 좀 그래서 37번 다양한 마찰력과 물체를 느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마찰력과 물체를 느리게 하는 방식.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지문에서도 마찰력이라는 소재가 나왔거든요. 선배들은 마찰력과 장력이 나왔는데 우리는 마찰력만 살펴볼 겁니다. 근데 지금 주제문 보신 것처럼 쌤이야, 마찰력은 하나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양한 마찰력. 그리고 얘네들은 물체를 어떻게 느리게 하는가인데요. 말이 조금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거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Imagine, 상상해보세요. 무엇을? 목적어 대생략. 여러분이 페달링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봐. 그러니까 밟고 있다고요.
자전거를 밟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레벨, 평평한 도로에서 자전거 페달을 막 밟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전거 못 타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요? 네 발 자전거는 그것도 못 타요? 그건 탈 수 있겠죠, 그렇죠? 자전거는 다 한번 타보셨을 거니까 상상해 보래요. 문자에서도 우리도 상상해 보자고요. 평평한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거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you stop ing입니다. 투부정사 아니죠? 여러분은 멈춥니다. 밟는 것을 멈춰요. 더 이상 안 밟아요. to 페달하면은 밟기 위해서 멈추는 건 문맥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전거 밟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면 no force 부정어 들어왔네요. 부정어 같이 갈게요. 그 어떠한 힘도 이제 acting 작용하지 못합니다. 행동하다 아니고 작용하다. 그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못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forward. 자, 어떤 뜻이에요? forward 앞으로란 뜻이에요. 그렇죠? 너를 앞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은 이제 없어요. 그래요. 맞잖아요. 페달을 안 밟으니까 앞으로 가도록 하는 힘은 이제 없겠죠. What happens? 페달을 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멈출까요? 찐이야? 갑자기 멈추지 않겠죠. 평평한 도로에서 자전거 페달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slow down, 느려집니다. 천천히 느려져요. 그렇죠? 바로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How could you slow down more suddenly? 야, 그러면 어떻게 너가 느리게 할 수 있어? 더 갑자기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In a shorter distance. 더 짧은 거리에서 지금 당장 갑자기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뭐겠니? By putting the brakes on. 그냥 푸도나면 돼. 밟다란 뜻이죠? 뭘 푸도나면 돼? 브레이크 딱 밟으면 되잖아. 맞는 말이잖아. 자전거 타다가 브레이크 이제 페달링을 멈추면은 서서히 느려지지만 멈추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됩니다. 당연하죠? Because 왜냐하면 브레이크들이 바꾸어 줍니다. 뭘? 너의 움직임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움직임을 바꾼다는 말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콜론의 도움을 받아볼게요. 움직임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making you slow down. 보이니 지민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to 붙이거나 ing 실수되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움직임을 바꾸기 때문에 즉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이 더 갑자기 멈추도록 하는 거잖아요. 움직임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 활동이 바뀌는 것 같고요. 이제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갑자기 멈추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은 브레이크들입니다. 그 브레이크들은 must be ing. 분명히 뭐 할까요? 분명히 exerting 하는 겁니다. 원래 exert가 발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 exercise입니다. 그래서 우리 exercise가 운동하다인데요. 기억 안 나요? 그땐 자동사고요. exercise가 발휘하다라는 뜻이 있을 때는 타동사 목적어 붙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더 갑자기 멈추도록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들은 분명히 발휘할 거야. 어떤 힘을 발휘할 거야. 어디에서? 자전거와 너에게서 힘을 발휘할 거야. 그 힘이 뭘까요? 멈추는 힘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와 당신에게 가해지는 힘을 발휘할 겁니다. 뭐 할 때? As they 계속해서 브레이크들이네. 브레이크들이 잡고
grip, 잡다. 그리고 rub on 하면은 문지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닿다 라는 뜻의 히읗입니다. 여러분 것도 그럴 텐데요. 맞네요. 이 지문에서 rub은 계속 닿다라는 의미로 나올 겁니다. as 뭐 하면서 제가 아까 떼라 그런 것 같은데요. 뭐 하면서 브레이크들이 잡고 딱 닿으면서 브레이크들이 어디에 닿아요? wheel rims네요. 바퀴 축에 닿으면서요. 바퀴 축에 닿는다는 건 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들이 딱 잡고 바퀴 축에 닿으면서 당신과 자전거에게 힘을 가해지게 됩니다. 이 힘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이런 힘입니다. hold, 뭐라고 불리는 which is 생략, that is 주관대 생략, 뭐라고 불리는 드디어 나왔지? hold friction, 마찰력. 이 힘이 바로 마찰력이라고 불리는 힘입니다. 마찰력 뭐죠?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과학 좋아하셔서. 마찰력에 대한 설명은 콤마 위치 구조로 나와요. 마찰력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브레이크가 바퀴의 축을 딱 닿게 되면서 어떤 힘이 가해지게 되고 우리가 멈춘다 그랬잖아요. 마찰력은 어떤 경향이 있죠? tend to slow down.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을? 움직이는 것들을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죠. 뭐 함으로써? by acting in 작동함으로써. 어떤 방향에서 opposite, 반대란 뜻이지 반대 방향에서 작동함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어. 쉬워. 좀 이따 그림 보자. 어디의 반대 방향? 움직임의 반대 방향. 움직임의 반대 방향? That is, 즉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콤마대는 아닙니다. 즉 backwards, 뒤로. 즉 뒤로. 그러면은 결국에 the direction을 받아 쳐줄 겁니다. 움직임의 반대 방향인 뒤에서 작동함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가? 마찰력이라고 불리는 힘이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뭐 요거는 뭐 안 그리셔도 됩니다. 자전거입니다. 조금 다리가 더 길어야 되겠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평평한 도로예요. 이제 페달을 밟지 않습니다.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느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짧은 거리 내에서 갑자기 멈추려면 여기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예요. 브레이크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조금 이따가 보시고 문장으로 보게 되면 브레이크들이 바퀴의 축에 딱 닿고 바퀴의 축을 잡아버리게 돼요. 그러면 일로 나아가는 방향인데 여기서 딱 멈추게 되는 거면은 마찰력이 여기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일로 가는 거 맞나요? 마찰력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 움직임의 반대 방향. 움직임의 반대 방향. 즉 뒤에서 작동함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멈추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마찰력인 거. 이제 문장을 그림으로 보면 되겠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반대 방향은 뒤에서 움직이게 되는 게 마찰력이었던 거네요. 무엇인가 움직이는 힘을 막는 것. 그게 마찰력 아닙니까? 아마 우리는 충분히 그 과학 시간에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선배들한테서도 마찰력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아마 내년에 여러분 시험 범위가 들어갈 때는 장력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진을 볼 건데요. 브레이크들이 바퀴를 잡고 그리고 그 바퀴의 축을 닿아 있다라는 말을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무슨 기계 같은 거 장치 하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게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잡게 되면
요게 고정이 되면서 이 친구가 바퀴의 축을 딱 잡아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장치가 바퀴축과 닿아 있고 바퀴를 잡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찰력은 나왔죠? 첫 번째 마찰력, 브레이크에서 생기는 겁니다. 됐죠? 또 다른 마찰력 뭡니까? 심지어 뭐가 없어도 브레이크가 없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돼요. 아, 있습니다. 뭐가 있니? 다른 마찰력들이 있습니다. 오, 어떤 마찰력들도 있을까? 아마 소재 계속 이렇게 느껴봐봐, 예음아. 뒤로 밀게 되는. 됐어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또 다른 마찰력들이 있대요. 어디서 작용하는? 액팅 계속 어디서 작용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전거에게서 작용하는 또 다른 마찰력들이 있거든요 하면서 콤마 위치 구조가 맞아요. 근데 선행사가 bicycle? you? 근데 콤마 위치 구조를 보면 slow you down 또 대명사 사이 들어가 있네요. 너를 느리게 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자전거와 너가 선행사는 아니겠죠? 바로 선행사는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마찰력들이 너를 느리게 하더라. 이렇게. 심지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당신과 당신의 자전거에 가해지는 다른 마찰력들이 있고 이런 마찰력들이 너를 느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찰력이 있죠? One of these 복수명사가 없나요? These forces가 생략됐겠죠? 이러한 것들 중 하나는 이런 마찰력입니다. 어디에서? 바퀴들에게서 있는 마찰력입니다. 뭐 하는? rubbing on. 아까랑 똑같아지나? 닿아 있는 그런 축들과 닿아 있는 바퀴들의 마찰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퀴가 빙빙빙 돌아가다가 결국에 축과 닿아 있는 바퀴들은 결국에 멈추게 되기도 하겠죠. 가만히 그 페달 떼면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 마찰력의 한 가지 일환이었던 것 같고 또 다른 마찰력은 무엇입니까? 공기 저항입니다. 선생님, 공기 저항도 마찰력인가요? 생각해 볼까요? 자전거를 되게 빠른 속도로 앞으로 타고 갑니다. 그럼 머리가 누가 머리 지금 가장 길죠? 수빈이 서현 다 기시네. 머리가 요렇게 갈까요? 앞으로 가는데? 이건 조금 이상하죠? 요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머리가 날리지 않을까요? 왜? 뭔가가 반대 방향인 거 보이십니까? 아, 공기 저항을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콤마 which. 그런데 이 공기 저항을 주관대 아니죠? you 있으니까. 너가 느낄 수 있더라. feel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됐죠? 또 다른 마찰력은 공기 저항인데 이러한 것을 너가 느낄 수가 있거든. 됐지? 뭐 하면서? 콤마 ing. pushing you backwards. 오, 너를 뒤로 밀어붙인대. 뭐 할 때? as you. 당신과 그 자전거가 move forward. 앞으로 움직일 때 너를 뒤로 밀어붙이는 공기 저항도 있다고. 그렇네. 공기 저항도 마찬가지네. 마찰력에 대한 내용이 뭐였었나요? 반대 방향. 그쵸? 앞으로 가는 것의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서도 일어나고 바퀴축에서도 마찰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마찰력은 공기 저항으로 머리가 막 날리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는 공기 저항과 바퀴의 축과 저기 브레이크 덕분에 자전거는 멈출 수 있을 겁니다. When you apply these ideas to something around you, 이제 이러이러할 때 여러분이 적용시키게 될 때 무엇을?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시켜 보게 될 때
자, 이러한 개념들은 뭘까요, 수빈아? 아마 마찰력에 대한 개념들 세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마찰력에 대한 개념들을 무엇인가, 당신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로 적용시켜 볼 때, 이를테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있는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카트에 한번 적용시켜 볼 때 여러분은 이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알 수 있을 거예요. What could be generating friction? 무엇이 일으키는가? 비동사 ing, 생산하다는 좀 이상하니까 생성하다는, 만들다 정도로 볼게요.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뭘? 마찰력을 도대체 무엇이 만들어내지?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로 마찰력은 어디서 일어나는데요? 다시 한번 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 닿아 있는 rubbing on, 계속 아까 rub 닿다라고 했죠. 어디에 닿아 있는, 신체에 닿아 있는, 아마 이게 몸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카트 몸체라고 볼까요? 카트의 몸체. 카트의 몸체에 닿아 있는 축들에서 마찰력이 생길 거예요. 뭐 할 때? As they rotate. 그 축들이 돌 때, 아마 바퀴 같은 걸까요? 이런 축들이 빙빙빙빙 돌 때 그 몸체에 닿아 있는 축에서 마찰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쇼핑카트 한 번쯤은 다 끌어보셨을 거예요. 쇼핑카트 끌 때 앞으로 휙 가면서 이거 그 매달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쫙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아니고요. 직접 보긴 했는데요. 예전에 재작년인가 그 원장님이랑 저기 가평 갔을 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요. 그 대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 술 한 잔 먹고 딱 와서 기분 좋았던 것 같아. 키 큰 애들이 와갖고 고기 같은 거 잔뜩 담고 휘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자빠졌었나? 그래서 부당탕탕해서 뒤를 돌아봤던 적이 있는. 어차피 위험하죠?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휴 하고 가는 상황에서 공기 저항도 있을 수 있겠고, 물론 브레이크는 없지만 이 몸체에 닿아 있는 바퀴의 축에서 마찰력들이 직직직직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카트가 멈출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양한 마찰력을 보셨어야 돼요. 자전거 소재에서는 브레이크 때문에 생겨나는, 혹은 바퀴의 축 자체에서 생겨나는, 혹은 공기의 저항에서 생겨날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소재에서는 단순히 축, 바퀴의 축에서 일어나는 마찰력이 있을 것이다. 공기저항 소재는 나오진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바퀴의 축에서 나타나게 되는 마찰력일 것입니다 하면서 37번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유리하고 찌민이 조금 늦어갖고 38번까지 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38번은 다음 시간으로 가시죠. 38번 주제문은 여러분은 뭔진 모르겠지만 사진도 좀 보셔야 되고 말을 조금 푸셔야 돼서 어쨌든 계획대로 잘 되고 있죠. 내일 38번부터 40번 그리고 41, 2번으로 여러분의 모든 시험 범위를 종료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